자, 이어서 제23강입니다. 23강은 제5장 공공주택특별법. 이것은 제5편 5편 공공주택특별법. 이것은 4편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면 돼요. 여기도 두 문제 나와요. 여기도 두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4편보다는 조금 쉽게 나와요. 내용도 조금 약간 적습니다. 좀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점수 두 문제 다 맞을 수도 있고, 작년에도 두 문제가 나왔죠. 두 문제 나왔는데 두 문제 봐드리면은 하나 뭐 나왔냐? 용어정의 이건 그대로 우리가 모의고사 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용어정의 나왔고, 주관식이.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 뭐 나오느냐 하니까 요거 종합적으로 나왔어요. 종합적으로 나왔어요. 운영관리에서 뒷부분에서. 근데 좀 약간 깐깐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용어정의 유력한 게 나왔어요. 여기 나왔고, 또 하나는 종합 문제인데 뒷부분에서 운영관리에서 나왔는데 약간 깐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다른 애보다 조금 깐깐한 편이었어요. 주관식은 그래도 예상 문제 나왔고, 보겠습니다. 두 문제 찾습니다. 482쪽 정의. 용어정의 항상 잘 나오거든요. 보니까 공공택. 일단 주체가 나오니까 공공택 사업자가 이게 나가잖아요. 공공택 사업자가 공적인 거를 지원받는 거예요. 공적인 거 지원받는다. 즉 국가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금 지원받아가지고 이범이나 다른 분들에 따라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서 하는 주택이 바로 공공택인데, 공공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가 있고 공공분양이 있어요. 시험지는 공공임대가 잘 나와요. 공공임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두 거기 기역부터 이음까지 있네요. 여기서 이미 시험지 나온 거, 주관식 나온 건 디귿 행복택 나왔어요. 2년 전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 자금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택.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무슨 법률용어에다 행복이란 말을 쓰냐. 법률용어인데 이거 너무하다, 이상하다. 행복택이 뭐냐? 무슨 뭐 자립주택 그런 몰라도 행복택이라고 해서. 어쨌든 행복주택 주관식 나왔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요번에 한 1년 됐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놓으면 됐고, 올라가서 장기전세. 이제 장기전세부터 좀 설명드려 볼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제가 설명드립니다. 장기전세는 보증금만 내는 거예요. 월세가 없어요. 보증금만 냅니다. 월세가 없어요. 그게 장기전세입니다. 그거. 국가 지방 재정이나 주택도시 받아서 전세계약 방식이다. 전세계약 방식. 일종의 민법상 채권적 전세. 전세금이 들어가지만은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된 거예요. 전세권 등기가 안 된 전세. 보통 우리가 신혼부부 할 때 전세 들어간다. 이거 원리. 신혼부부 할 때 전세 들어간 거 이 전세계약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채권적 전세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권하고 꽉 등기 중인 건 거의 없잖아요. 보통 요겁니다. 요거. 장기전세. 이거 월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다음 분양제랑 공공임대. 이게 민간임대로 말하면 양도잖아요. 양도. 나중에 살면 나중에 뭐 받는다고요? 분양전환 받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효시에 이제 시사성이 있어요. 시효시 시사성이 있다.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택. 거기 기존 주택에다가 등이 붙어. 등이 중요해요. 등이 중요합니다. 왜 등이 중요하냐? 그전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를 사가지고 다시 임대했어요.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서 싸게 임대하는 거예요. 공공주택 사업자니까. 근데 이거는 주택뿐만 아니라 등이 들어갔잖아요. 등이 뭐냐면 거기 3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심지어는 숙박시설까지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을 사가지고 임대한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게 새로 개정돼. 이게 몇 년 안 됐거든요. 요걸 이제 정부에서 PR하려고 호텔을 사가지고 개조해서 원룸 임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법이 근거법이에요. 그래서 인기 끌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별로 시큰둥했잖아요. 무슨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그게 뭐 너무 그거 아니냐. 호텔을 원룸 만들어가지고 임대하면은 임대택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쑥 들어가 버렸죠? 현실성이 없잖아요. 언제 그 개조하려면 돈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하다가 쑥 말았는데 근거법은 남아있어요. 숙박시설도 들어있어요. 호텔이니까. 그 지금 말했잖아. 오피스텔을 갖다가 사가지고 이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상가도 마찬가지고. 근거법은 있어요. 다음, 이응. 기존주택 전세 임대택. 기존주택 전세 임대택은 뭐냐면 민법상 전대차예요.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전대차 하면 돼요. 전대차. 세를 일단은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세를 내요. 보통 세를 내요. 다시 세를 주는 거예요. 그 전대차예요. 근데 이 제목을 제가 볼 때는 기존주택 전대 임대택 그럼 더 좋을 텐데 전세 임대택 그래놨어요. 제목을. 그래놓고 내용은 보면 또 전대하는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내용과 제목이 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전대 임대택 알고 보면. 근데 시험지 나올 때는 제목은 전세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겁니다. 여기까지 임대고. 임대 말고가 있고 분양 있잖아요. 공공 분양. 이건 신혼부부나 이런 거 분양하는 거죠. 완전히 파는 거예요, 이거는. 역세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는 거. 근데 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또 분양받아가지고 또 너무 작다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작아 또. 하여튼 그래요. 다음. 공공건설 임대, 짓는 거. 지어서 임대하는 거. 매입임대,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 공공 매입임대는.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 지분적립형 분양택. 이것이 나왔어요. 이거 유력한 문제였어요. 거기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분양받은 자가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 일반 사람하고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공동소유를 해요. 분양받아가지고. 소유자가 공동소유하는 거. 몇 년 동안? 20년 이상, 30년 이하. 뭐가 나오냐? 앞에 지분 적립형 적는 거 나왔고, 주관식. 뒤에 30년, 30 적는 거 나왔어요. 괄호 2개. 지분 적립형 적는 거 나왔고, 30 적는 거 나왔어요. 이건 나올 만한 게 나온 겁니다. 모의고사도 냈었고,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이거 나왔습니다. 내가서 이익공용 분양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택으로서 주택 공급한 자하고 나중에 팔 때 일단 같이 공동으로 일단은 이 공공사업자가 분양을 했어요. 그 일반 사람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 팔 때는 둘이서 이익을 보든 손해보든 함께 갖자. 근데 사실상 뭘 바라고 했을까? 이 공공사업자가 손해보려고 손해보자고 했을까요? 이익 보자 했겠죠. 근데 이제 법은 공평해야 되니까 손해를 보든 이익 보든 같이 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상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익 보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 다른 주택은 분양받으면 혼자 이익 보든 혼자 손해 보잖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매도시로 혼자 이익 매도 볼 거 아닙니까? 이거는 2억 이익 받으면 1억은 공공사업자가 1억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익 공용 분양택이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몇 개월 안 돼, 이거 생긴지. 이익 공용 분양택. 알았어요. 다음, 공공택지구.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공공택지구 시험지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공공택지구는 그 지구 안에서 주택 지을 때 공공택이 얼마 이상 차지해야 된다고요? 100분의 50 이상이 차지해야 돼요. 100분의 50 이상 공공택이 들어야 되는데 이때 공공택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스.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죠. 임대는 100분의 35 이상 차지하고 분양은 100분의 25 이상. 이거 분수 적는 거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 합치면 얼마죠? 100분의 60이죠. 위에는 100분의 50. 근데 수학적으로 틀린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법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50 이상은 100분의 60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는 100분의 35 이상, 분양은 100분의 2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관식 나온 적 있다. 도심 공공택 복합지구, 도심 내 역세권 중공업지구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택과 판매, 업무시설 판매를 등등등등등 조사하는 거점으로서 이게 뭐다? 도심 공공택 복합지구. 이렇게 이것도 좀 나올 수 있겠죠? 아시면 되고. 다음 공공택 사업 5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봐놓으세요. 공공택 사업은 5가지가 있다. 특별히 도심 공공택 복합 사업은 뭐냐? 도시 내 역세권 중공업적 바로 아까 했죠? 그거 사업이죠. 그죠? 분양전환. 민간임대는 뭐라고 했죠? 양도. 여기서 뭐죠? 분양전환 되겠죠? 올라갑시다. 공공준주택 별거 아니에요. 공공준주택은 준주택이 원래 준주택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 있었잖아요. 주택법에서 4가지. 근데 앞에 뭐가 붙었다? 공공이 붙었다. 그건 뭐냐? 공적 자금이 들어간 준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간 준주택인데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 그래서 기억에는 3가지, 니은은 1가지, 모두 4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기억에 3가지, 니은은 1가지, 4가지. 뭐가 들어갔다고요?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공공 들어간 거예요. 됐고. 3번. 공공택 공관리계획. 자,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괄호 2번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해서 주거 기본법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정책과 연계해서 5년마다 공공택 공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10년 단위 주거정책과 연계해서 5년마다 수립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알아놓으세요. 다음 넘어가서 이 공공택은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공공택은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위에 가로 3번 486조 위에 가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건설 매입 임차에 어느 돈을 많이 배정한다고요?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이자가 싸요? 비싸요? 싸죠. 그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487조 밑에 옆 페이지 밑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거 하셔야 돼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그라 2번. 아까 민간임대는 말이죠. 주택법, 건축법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공동택 관리법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게 특색이에요. 주의하세요.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있지 공동택 관리법이 없다. 꼭 알아놓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 지구. 저쪽에 촉진지구가 있다면 여기는 공공택 지구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촉진지구 배웠죠? 여기는 공공택 지구. 여기 공공택 지구는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공공택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건 누가 정하느냐? 딱 하나요. 저쪽은 둘이었잖아요. 여기 하나입니다. 누구? 여기는 하나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돼요. 특별관리죠. 특별관리적이 뭐냐? 이 옆에 489쪽. 특별관리적은 뭐냐면 이 공공택 지구를 해제한대요. 해제하면 혼란이 나거든요. 난개발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특별히 지정해요. 뭐라고? 특별관리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몇 년 범위에서? 10년. 그거 알아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적으로 시행한다. 왜? 그 해제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493쪽 공공택 지구 조성 등. 자, 뭐가 중요하냐? 아까 공공택 지구를 누가 지정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공공택지 지구의 조성에 있어 얘기합니다. 주택지구는 뭘 얘기하죠? 공공택지구죠?를 지정고시했어요. 지정고시합니다. 이거 누가 지정고시한다고 그랬죠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구계획을 갖다가 세워요. 지구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 이 지정권자한테 사업자, 공공택 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지정고시도 몇 년 내? 1년 내. 1년입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1년 내 승인을 신청해요. 그 다음에 승인 났어요. 승인하면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승인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았다. 뭐 하게 되죠? 사업계획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았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공사 착수하잖아요. 건축허가 받았다. 착수하죠. 여기도 지구계획 승인하면 착수를 해야 돼요. 착수. 착수합니다. 몇 년 내에 착수한다? 여기가 2년이에요. 여기가 2년 내에 착수. 이거 지금 여기부터 나온 거 이게 법이 이거부터 해놨어요. 어떻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면 1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승인 났으면 몇 년 내? 2년 내 공사 착수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하냐? 만약에 안 하면 주의하세요. 이 지구정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정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이내 안 하면은 이걸 못 지키면 누구만 바꾸냐면 공공택 사업장을 바꿔버려요. 다른 업자 바꿔요. 변경합니다. 변경. 야, 너 이렇게 게을러. 너 그만해. 다른 업자 세우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제일 위에 493쪽 위에 동그라미 2번 공공택 사업자가 공공택 지구계획을 승인받았다. 2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해진 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공공택 사업자를 바꿔버린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다른 공공택 사업자. 다음 밑에 지구계획 승인. 지구계획 승인은 지구가 지정고시에서 몇 년 내? 1년 내 승인해. 1년 내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누구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장관한테. 만약에 안 하면 니은 2번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공공사업자한테 지구계획을 수립 신청할 수 있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다음 쭉 가시고요. 4장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고 자 5장에 있어서 499 2번 공공택 사업자의 기존주택 등 매입. 아까 말한 거 이거 똑같은 거 아까 말한 거예요. 즉 기존 주택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가 같은 거 매입해가지고 다시 임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하는 거 보니까 어떤 겁니까? 보충. 1번이 뭐죠?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택. 2번이 뭐죠? 공동택. 다만 공유택 규모 이하다. 조그만 공동택. 32평 이하. 7평, 분양평수. 전입 면적 25.7평이야. 85제곱미터. 세 번째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것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걸 갖다가 매입해서 공공 매입 임대 때 공부할 수 있다. 이걸 임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고쳐가지고. 이게 근거법이에요. 요거. 호텔도 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아무래도 뭐가 안 맞죠. 그죠? 예. 물론 정부에서는 막 피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안 맞죠. 법적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되고 조금 빨리 간 것 같죠? 왜냐? 진짜 나올 만한 걸 해야 되니까. 제6장 502조 여기서 한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6장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왔고 한 문제가 어디서 나왔고 용어적에서 나왔어요. 아까 그거 나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공공택 공공 운영 관리 용어 자세히 되겠죠? 잘 나오니까. 자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저기 옆에 503쪽 공공임대택의 임대조건. 자, 요거는 저쪽하고 비슷해요. 저쪽하고 비슷합니다. 즉 임대료다. 그러면은 순수 임대료입니까? 임대보증 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임대보증은 월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공공임대니까 공식자금이 들어갔잖아요. 마음대로 공공사업자가 정합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에 따라서 임대해야 된단 말이죠.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런데 504쪽 가운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504쪽 가운데 올리는 거 증액. 아까 저쪽은 5%라고 5%. 여기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5 이내라고 표현합니다. 저쪽은 5%. 여기는 100분의 5 이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년 내는 증액하지 못한다. 똑같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1년 내는 증액하지 못한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3번. 이 공공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오르는 게 무서울까요? 보증금 올리는 게 무서울까요? 보증금 올리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목돈 부활에 못하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올렸다면은 쪼개서 낼 수 있어요. 분할해서 할 수 있다. 몇 년까지? 1년에 몇 번까지? 3번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근데 이자는 낸다 안 된다? 이자 내야 되죠, 거기. 이자 조금 민법적으로 볼 때 좀 늦게 낼 거 아닙니까? 이자 붙여야 돼요. 우리가 할부 사면 좀 늦게 내듯이. 늦게 내. 얼마 이자 붙인다? 많이 붙이면 되니까 얼마라고요? 1년 만기 정기금 이자 붙이죠. 3년 만기 안 붙, 3년 만기는 좀 부담될 테니까 1년 만기 붙인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고 505점 밑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래서 이입사회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나왔는데 요거 이 다 나온 건 아니라 한 문제 중에 지문이 5개 있잖아요. 그 중에 지문 하나가 여기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게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객관식에서 나온 거 보면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뒷부분 가면 돼요. 일단 우리가 공부할 것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좀 알면 좋겠어요. 아까도 그랬죠? 저스도 그랬죠? 거기 3번,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좀 봐놓으시고 어디서 나왔느냐 넘어가서 봅시다. 시험지 나오기를. 이건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나왔어요. 이건 찍은 게 나옵니다. 위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건 공부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지문 하나 나왔어요. 일단은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항상 그림 그려 설명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3번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지문이 찍은 게 나와서 다행히. 자, 이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통 한 번 하면 몇 년씩 뛰죠? 임대기간이 몇 년씩 보장하죠? 2년씩 보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공공임대 아파트가 5년짜리다. 5년짜리도 있긴 있어요. 되게 짧지만.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될까요? 분양전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2년 뛰었죠. 한 번 갱신했죠? 2년. 또 2년이죠. 2년 했죠. 이제 몇 년 남았죠? 1년만 있으면 분양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임대법 보니까 2년을 보장할 것도 있단 말이죠. 강제로 2년을 뛰는 거예요. 2년. 그러면 원래 5년에 중간에 분양 전환할 걸 갖다가 여기 2년 뛰는 바람에 6년이 되니까 1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죠? 임차인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차인 보호구제 오히려 임차인한테 1년 더 살아나는 것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2년이다. 요때 요거 항상 2년이다. 2년 이내다. 2년 이내. 요거 나와. 요거 객관식 요거. 그림 맨날 그렸어요. 제가 시험 보러 갈 때 이거 3번 이상 그림 그려요. 요거 첫 번째 봤죠? 앞으로 2번, 3번 더 볼 거예요, 그림을. 2년 요거 나왔어요. 지문 중에 하나. 그거 보면 되고. 다음. 그 재계약 거절. 자, 얘가 거기 많이 나왔죠? 여기서 지문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까? 민간임대에서 임대사업자가 쫓아내는 거 있죠? 여기 누가 쫓아낼까요? 공공사업자가 쫓아내겠죠? 여기서 지문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나왔냐면 봐드릴게요. 거기 귀책 사유 없이 입주하지 않을 때 어디 나오냐면 506점 밑에
506조 밑에 1번에 공공택 사업자의 규칙 사유 없이 표준 임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몇 개월 입주하지 않을 때 3개월인데 2개월 이렇게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이거 작년에 그랬지만은 이 재계약 과정은 특순이다. 강의할 때 작년에 그랬어요. 특순입니다. 1순위보다도 특순입니다. 가장 잘 나옵니다. 왜냐면 거기 이미 작년 할 때도 20, 21, 23 나왔잖아요. 그 당연히 내가 특순이라고 얘기하죠. 24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나왔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508, 509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특순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이미 비슷한 거 뭐다 설명드렸다 아까? 저쪽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아까 뭐 결혼하면 나가는 거 그런 거 있죠?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여기는 공공임대는 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설명드렸어요. 비슷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507조 밑에. 이건 반대로 누가 또 거부하는 거다? 임차인이 공공택 사업자 상대로 거부하는 거죠? 그 중에서 거기 4번에 공공택 사업자 규칙 사유로 몇 개월 입주할 수 없다? 3개월 입주할 수 없다. 다음 5번에 공공택 사업자가 표준 임차 계약서를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것 등등을 오히려 임차인이 공공택 사업자 상대로 나 안 할래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잘 나온다. 아까 것이 더 잘 나온다. 아까 것이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것이 나왔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2022년도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기는 중요한 특순이. 갑시다. 그 다음에 전대등제한. 이 전대등제한도 지문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하는데 여기저기 다 낸 거예요. 아주 가성비 있게 냈는데 시험위원은 가성비 있게 문제를 만드는데 수험생은 풀기가 좀 복잡해요. 그죠? 한 문제가 이렇게 막 여러 문제 푸는 것처럼 됐으니까. 한 문제 답 안 주려고. 자, 전대등 제한은 뭐냐? 설명드릴게요. 전대등 제한은 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대등 제한. 전대등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민법을 좀 알아야 하는데 전대하고 양도가 있습니다. 전대하고 양도를 전대등이라고 불러요. 전대 양도는 어떻게 하느냐?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계약할 때 배우는데 전대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하잖아요. 임차인이 또다시 전차하는 거죠. 이게 전대차고 전대인이고 전차인이 되죠. 세를 받아서 또 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원래 여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공공택 사업자한테 세 받았어요. 비싸게 또 세를 주고 중간 띄어먹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도는 뭐냐?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B가 C한테 팔아먹고 B는 빠져버려요. C한테 팔아먹고 P 받아먹고 팔아먹고 요거 이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시험지 나오기를 뭐는 되느냐? 거기 괄호 열고 제일 위에 이거 주의하세요. 옛날에 나온 거 괄호 열고 제일 위에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에 따르는 모든인데 뭐는 괜찮다? 상속은 괜찮다. 상속은 괜찮습니다. 상속은 괜찮다.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그건 요번에 뭐가 나왔냐? 1번은 뭐냐면은 1번은 이사 가는 거예요. 질병 치료, 결혼, 직장 이런 거 있죠. 학교 때 이사 가는 겁니다. 1번은 이사 갈 때 할 수가 있고 2번은 나중에 시임화 가입 때 해야 될 겁니다. 시임화 때. 4번에서 나왔어요. 4번에서 나왔습니다. 4번에서. 4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부부가 있어요. 거의 혼인 나오고 이혼 나오죠? 시험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 나는데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성격 차이로. 근데 그 임차인 명의는 누구로 이걸 임차 들어왔냐면은 계약 맺었냐면 부인 명의로 들어왔다. 부인 명의로. 예를 들어서 부인 명의로 들어왔다. 근데 이혼하면서 부인이 나가겠대요. 이제 갈아섰어요. 그러면 남편이나 애들은 부인 때문에 그 임대 아파트 들고 있었잖아요. 명의 나가면은 다 같이 쫓겨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친족관계니까 밑에 친족관계니까 그 부인에 있던 그 명의를 누구한테 남길 수 있다? 남편한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아들이나 딸한테 남겨가지고 계속 살 수 있단 말이죠. 같은 식구들이니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나왔어요. 할 수 있다. 그거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명의 변경.
요거 명의 변경, 양도나 명의 변경. 이거 양도 비슷한 게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하니까 510조 가운데 보충. 510조 가운데 보충.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 운영한 특례. 만약에 임대택이다 그러면 임대택에 가정 어린이집 하려면 몇 층에 둘까요? 이게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층인가 봐요. 1층. 1층에만 하나 봐요. 그런데 보통 몇 년이죠? 보통 2년 이렇게 계약 맺잖아요. 그죠? 2년 맺는데 요거는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돈 벌려고 어린이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임대 아파트하고는 다르니까 계약 기간을 2년이나 하게 되겠는데 너무 짧으면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어린이집 운영해요. 가정에서 조그맣게 애들. 그래도 아무리 가정이라도 어린이집이니까 놀이터 같은 거 좀 만들고 데코레이션하고 이쁘게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했겠어? 시설 같은 거 하겠죠?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이제 그만두시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돈을 남기기 위해서도 애들한테 어떻게 한다? 먹는 것도 엉망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데코레이션 비용이나 이런 거, 인테리어 비용 같은 뺄 수 있도록 몇 년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하기? 6년까지 봐요. 6년 시험지 나온 적 개까지. 6년 시험지 나온 적 개까지. 6년까지 봐준다. 그리고, 근데 원래 임대 아파트는 거기 살아야 되죠? 근데 이건 애들 봐주니까 꼭 원장이 꼭 살아야 된다? 안 살아도 괜찮다? 주택이지만 안 살아도 괜찮다. 그게 몇 번 나오냐면, 거기 4번. 공공임대택을 임차하여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불구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안 살아도 된다.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가냐? 511조 밑에 10번. 공공임대택의 관리. 공공임대택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일단은 거기 넘어가지 않고, 매각. 512조 공공임대택의 매각. 여기가 쉽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연달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 2019년 연달아 나왔다고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여기서, 쉬운 거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나왔어요. 또 얘기했어. 쉬운 거 나오면 또 나옵니다. 또 나와버렸어, 쉬운 게. 2번 나왔어요, 여기. 거기 가로쳐 놓고, 이래서 뭐, 국민인데 몇 년이죠? 30년. 이래서, 장기 전세 몇 년이죠? 20년. 이렇게. 주관식 한 번 나오고, 객관식 한 번 나오고. 이거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올 땐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또 얘기합니다. 쉽게 나올 때 이거 나옵니다.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5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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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런 거 있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야 판다. 소위 분양전환한다. 그 뜻입니다. 이거 지나야 분양전환한다. 판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513조 밑에 513조 밑에 우선 분양 전환 등. 자, 이제 임대아파트 기간이 됐어요. 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파는 게 원칙입니까? 옆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 팔아야 됩니까?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팔아야 되겠죠? 이게 우선 분양잖아요. 우선 분양. 특별히 집이 있는 자 없는 자, 집이 없는 자한테 파는 게 우선 분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았던 사람한테 팔아야지 남한테 팔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우선 분양 전환한다. 거기 살고 있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전환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업 A 입주하는부터 언제까지? 분양전환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살고 무주택이에요. 무주택. 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공공분양이 안 됩니다. 살고 무주택이에요. 2. 상속 판기는 혼인 등으로 집이 생겼네? 쫓겨나게 생겼네? 집이 있으니까. 그러나 얼른 팔았어요. 언제까지? 계속 살면서 분양전환까지 그 주택을 팔아버렸다. 그럼 무주택이죠? 또 분양받을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집이 생겼으면 팔면 돼요. 세 번째, 중간에 양도받았어요. 원래는 중간에 못 팔아먹지만 양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도받았으면 양도받은 시점부터 계속 살고 무주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은. 등등. 다음 네 번째, 선착순 방법.
선착순 방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공공임대지만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착순으로 들어갔어요. 공공임대지만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다고요. 있었으면 분양자는 경쟁 입찰했죠. 없으니까 저 하나 들어와. 저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선착순으로. 있었으면 몇 대 1 되죠. 50대 1, 100대 1 되죠. 선착순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분양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머리 참 좋게 이 법 개정한 거거든요. 누가 개정했냐면 이제 공공부도 사업자가 이걸 넣나 봐. 이렇게 하자고. 원래는 무주택자한테만 분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선착순 들어와도 무주택자만 분양한다는데 선착순 들어왔는데 집이 있는 친구예요. 집 있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인기가 없으니까 세입 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언제 생각해서 하겠다? 나중에 분양전 할 때 그때 상황 봐가지고 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기회주의적이에요. 누구한테 유리한 개념이다? 공공사업자. 만약에 그때 아파트가 인기가 있을 때는 집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오시고 그때 당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인기 없을 때는 집 있어도 또 괜찮아. 분양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양 신전 봐가지고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을 정한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마지막. 이해는 참 희한하다. 주택이 얼마나 돼요? 85 정도 초과죠. 공공임대택이.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아파트가 40평짜리란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은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이 40평, 50평짜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이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주택이라는 조건을 안 붙였어요. 살면 된다. 너 계속 살았지? 너 집 있냐? 그래도 분양받을 수 있어. 40평짜리 분양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 이렇게 되면 서민은 분양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너 돈 있는 친구구나. 너 40평짜리 살았지? 너 분양받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이 있는데요? 괜찮아. 85 초하니까. 이해하셨죠? 그것이 동그라미 2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하라고 얘기했어요. 동그라미 2번. 분양으로 얘기했으면 얼마 기간 내 분양 전환 계약을 신청해야 되냐? 몇 개월로 신청해야 된다? 6개월. 다만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일 때는 몇 개월?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기간을 좀 주는 거예요. 6개월 또는 12개월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안 한다. 왜 안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분양전환 계약 안 했을까요? 비싸다고 안 한 거 아니에요. 데모하면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공사업자가 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여기 6개월, 12개월 외워놓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어디냐? 좀 더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싸게 팔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공공사업자는 다음에 어느 해당할 때는 위에 따라 통보한 분양 가격 이하로 좀 싸게 제3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다. 거기 임차인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판례하면 원래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어요? 옛날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 살고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4번 갑시다. 특별선순환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저쪽과 똑같아요. 저쪽과 똑같다. 다만 여기 누가 특별선순환금을 갖다 적립할까요? 공공사업자가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똑같이. 안 걷고 자기가 적립하는 거예요. 대상은 세 가지. 300세대 이상, 승가기 설치, 중앙집중. 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똑같아요. 저쪽에. 최초 구성되는 입대에다 넘겨줘야 돼요. 분양전환서. 아시겠습니까? 아까 했죠? 넘겨주고, 가구하면 안 되고. 자, 언제 적립하느냐? 4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공사업자는 사용검사일 또는 임사용 승인부터 1년이 지난 달에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걷는 게 아니죠. 스스로 적립하죠. 얼마 적립할까? 저쪽은 1만 분의 1이었잖아요. 여기는 거기
영구에서 장기선생까지는 1만분의 4. 나머지는 1만분의 1. 이렇게 갈라져요. 이온화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위에는 1만분의 4, 밑에는 1만분의 1이에요. 그렇게 정립한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관리 1번. 아까 민간은 말이죠. 공동관리했죠. 여기 공공대 사업장 믿을만 하니까 혼자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시장건설 고천장 공동관리가 아니에요. 믿을만 하니까. LH공사가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공동관리하는 게 아니라 따로 관리하고. 다음 그러나 2번 이 돈을 쓰려면 그래도 누구하고 협의한다? 시장구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긴 좀 이상해요. 저쪽은 민간 임대주택 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그랬어요. 있는 곳을 관할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공택의 주소지 관할이라고 했죠? 법 논리에 안 맞아요. 주소지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소의 주체는 누굽니까? 권리 주체죠. 자연이나 법인이죠. 특별히 사실상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실질적인 건데. 여기 공공임대택은 권리주체가 아니잖아요. 목적물이잖아요. 그러므로 공공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그러든가 소재지 그래야 되죠. 주소지는 말이 안 맞죠. 그러나 시험지 나올 때는 뭐라고 답한다 그냥 여기서는 주소지 그러세요. 법 논리는 안 맞지만 왜? 우리나라는 성법주의니까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저쪽은 그럼 주소지가 아니라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가? 저쪽은 맞아요. 봅시다. 민간임대 몇 쪽이냐? 466쪽 6번입니다. 466쪽 6번. 이거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466쪽에 6번 보니까 466쪽 6번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맞는데 이것도 조금 개정이 됐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해서 소재지를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있는 곳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있는 곳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뜻은 같지만 있는 곳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봐드릴게요. 5번, 6번. 5번도 소재지라 되어 있죠. 그것도 있는 곳. 해당 민간 임대택이 있는 곳. 이렇게 되고 밑에 6번도 해당 민간 임대택이 있는 곳. 이렇게 고쳤는데 이 있는 곳. 있는 곳으로. 있는 곳. 있는 곳을 고쳐주세요. 뜻은 같죠? 어쨌든 있는 곳이든 소재지든 법적으로 맞잖아요. 논리가. 그러나 주소지는 아니죠. 주소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택 특별법 나오면 그냥 뭐라고 대답한다? 그냥 주소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공택 특별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나올 만한 거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좀 부족한 것은 언제 한다? 심화 강의 때 해드리면 됩니다. 쉬었다가 24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들어가겠습니다. 제6편인가요?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제2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